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진도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생물 다양성.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한 개념으로 요번에 우리 생명과학 1의 이 모든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멸종 위기 생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으로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25종 추가된 266종으로 지정됐습니다. 환경부는 한국과 호주 철새 보호협정에 따른 보호 대상종인 붉은 어깨 도요와 우리나라 고유종인 고리 도롱뇽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최근 관찰이 어려운 큰악새와 큰수리 팔랑나비, 개체수가 풍부한 것으로 조사된 미선나무 등 5종은 멸종위기 생물 목록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멸종 위기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는 조금 늘어나서 멸종 위기에서는 좀 빼도 되겠다라는 정도 조금씩은 생기지만 여전히 멸종 위기종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형 포유류는 당연하고요. 우리나라 민물고기나 어류들, 곤충들 이런 것들도 이 멸종 위기 생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꿀벌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막 군집이 붕괴되는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생명체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다시피 반다이 가슴곰 얘 굉장히 위기종이죠. 그 다음에 황새, 만년콩 이들 곤충점은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어떻게 보존해야 될지 이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생물 다양성의 개념부터 잡고 시작해야 되는데, 생물 다양성의 개념은 그냥 단순히 종이 다양한 것만을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여기서 얘기했듯이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생물 다양성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디테일을 하나하나씩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의미입니다. 유전적 다양성. 여기 봐도 이건 지금 한 종이에요. 한 종인데 이 나비의 색깔이, 이 나비의 문양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 같은 생물 종이라도 각 개체가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모습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이런 유전적 다양성은 왜 생기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유성생식 때문에 생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유성생식으로 인해서 유성생식, 여러분들 이거는 감수 분열할 때도 우리 다 배운 개념입니다. 그죠? 절반 N, 핵상의 절반은 엄마에게서, 핵상의 절반은 아빠에게서 받기 때문에 서로 받는 과정에서 유전자가 감수 분열이 되는 과정에서 유전자가 서로 엄청나게 섞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다양성이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붉은 점 안락복납인데 이런 애들도 굉장히 다양한 나무의 날개의 무늬의 문양이 나타난다. 이런 개념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다양성의 의미가 뭐예요? 이런 것들이 없어질 때 쉽게 전멸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분들 바나나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모든 바나나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품종, 이런 것들을 바로 육종이라고 하는데, 육종 기술로 인해서 원래 야생 바나나 정말 맛이 없거든요. 근데 그 바나나를 정말 맛있는 개체로 한 개체를 품종을 개발했어요. 그걸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는 개만 심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무성생식이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식물의 무성생식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잘라서 또 심고, 잘라서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그러니까 씨가 나서 씨를 뿌려서 생산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바나나가 다 같은 품종이고 다 유전적으로 완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바이러스의 침입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멸종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없는 사례? 유전적 다양성이 없는 사례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이 적응의 능력들, 여러 위기 상황에서의 적응의 능력을 굉장히 높이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지만 생물 다양성이 또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이제 종다양성입니다. 이 종다양성. 한 지역 내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라서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합니까? 지금 이런 얘네들이 이거는 지금 다 종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라위 호수, 이 아프리카에 다양한 이 가장 대표적인 큰 세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진짜 아프리카 지도를 봐도요, 정말 큰 호수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호수, 요번에 이 말라위 호수 이것도 대표적인데 거기 호수에는 이런 시클리드라고 하는 되게 소형종, 우리가 키우는 열대어 같은 이 소형종의 아주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거기 굉장히 다양하게 산다는 거예요. 굉장히 종이 다양해요. 시클리드라는 종이 굉장히 많이 분화가 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 이제 이것이 되게 문제가 되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영상으로 볼 겁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다양한 종, 그래서 종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종 다양성에서 또한 반드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글씨를 써놨지만 반드시 또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종 다양하다는 것은 당연히 그냥 종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종수가 많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균등할수록 종다양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균등도랑 같이 봐야 된다. 종다양성은. 그래서 이 개념 여러분들이 머리에 팍 박아두셔야 됩니다. 종 많은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한 이런 종들이 또 다 균등하게, 하나만 엄청 많고 하나는 막 90, 100마, 총 100마리가 있는데 90종이 같은 종이고 한 마리 막 이렇게만 다양하면 걔네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사라질 위기가 있기 때문에 종이 다양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균등하게 또한 차지했을 때 종 다양성이 높다, 이런 개념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번에 제가 탐구활동 과제로도 출석 과제로도 여러분들 드릴 테지만 여기서도 이제 보면 이 가 지역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나무들이 봐도 요거 이렇게 있는데 요 가 지역은 지금 거의 뭐밖에 안 보여요. 얘가 다 차지하고 있네요. 그죠? 얘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얘 이렇게 되게 다 균등하게 뭔가 있는 것 같네요. 종류는 똑같이 얘 네 가지 종류.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디가 더 다양성이 있는 지역인지 균등도까지 합쳐서 여기는 종수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다양성을 파악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과제로 내드릴 테니까 한번 그 탐구활동 과제로 출석 체킹을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번 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개념이 바로 무슨 다양성이냐면 바로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생태계 다양성.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산림, 초원, 사막, 습지, 호수, 강, 바다 등의 생태계들의 다양함. 그래서 생태계가 굉장히 다양해야지 또 그 지역에서만, 그 특성에서만 사는 생물 종들이 다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호수가 간척으로 인해서 사라졌을 때 그 생물 종까지 사라지는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서호 납졸갱이 뭐 이런 물고기가 있었어요. 어떤 호수에. 근데 그게 간척되면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떻게 보면 습지, 갯벌, 열대우림, 바다 뭐 이런 다양한 생태계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번 영상은 요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직접 가본, 그래서 올해 가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해 해변하고 이 서해 해변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 한번 다름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완전히 깨끗하죠. 여기 완전 동해안 해변입니다. 고성이라서 굉장히 약간 위쪽. 여기는 그리고 자작도라고 해가지고 생명체들을 그래도 동해안 치고는 좀 물이 얕아서 관찰하기 되게 좋은 해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와 굉장히 물이 맑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내년이면 물론 고3이라서 좀 쉽지 않겠지만 이제 1년만 고생하면 또 이제 수능도 볼 거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후에 대학도 잘 가셔서 이렇게 여행도 가시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생태학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은요 다 사실 직접 봐야죠. 그래야지 재밌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런 다양한 망둥어 종류들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게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작도 해변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우리 애들도 좀 나왔지만 사실 요 주변 환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갯벌이에요. 사실 갯벌인데 지금 영흥도 해변 여기는 갯벌인데 서해안이 완전 다릅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굉장히 물이 맑고 여기도 물이 더러운 건 아닌데 그렇지만 바닥이 갯벌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태가 완전 달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애가 2명이 나오고 있지만 네 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밀물의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이런 완전히 물이 또 뿌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래와 이런 곳에 이런 개들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이런 조개들도 엄청 많고 그리고 그 옆에 뭐 저도 이제 막 물고기도 좀 잡고 그랬지만 그런 여기 물고기도 이렇게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생태계가 이렇게 서로 같은 바다지만 굉장히 다른 생태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한 생태계 다양성이다. 네, 직접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한번 이제 함께 드릴 건데요. 이 생물 다양성이 생태계 평형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이제 얘네들은 A 생태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다시피 벌써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이 플랑크톤에서부터 시작해서 크릴새우로 가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다양한 그래서 1차 소비자, 생산자, 1차 소비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먹이금을 형성하고 있는데 비생태 같은 경우는 한 줄밖에 없어요. 야, 그러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똑같이 얘가 만약에 사라졌다. 여기서 얘가 사라졌다. 어떤 영향을 끼치겠냐. 이거는 여기는 굉장히 심각하겠죠. 훨씬 더 심각해요. 여기도 심각하긴 하지만 여긴 좀 더 회복 능력이 있을 거예요. 아까처럼. 평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만 여기는 거의 회복 불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이 생물, 생태계 평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물 다양성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뭐 자원적 가치 그래서 다양한 생물 자원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막 신약을 약품을 막 뽑아내기도 하고 아니면 향료 같은 거를 향수 같은 것도 막 뽑아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윤리적 심미적 가치 요새는 이제 이런 습지나 이런 환경 좋게 자연 환경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 이곳에서 여행도 하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생물 자원의 가치들은 무궁무진하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시간에 볼 것은 이런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는데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는 4가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서식지 단편화입니다. 서식지 파괴 및 단편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 개념이에요. 원래는
이게 그냥 하나의 다 지역이었으면 여기서 다 뛰어놀고 살았을 텐데 여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도로로 빵 뚫리고 터널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다리가 막 생기고 길이 생기면서 여기와 여기가 다 단편화가 돼요. 이게 다 나뉘어져 버렸어요. 그럼 여기 있는 생태계에 사는 애들이랑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로드킬도 되고 이렇게 좁아지니까 얘네들이 엄청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철도와 도로 건설로 인해서 서식지가 단편화되는 면적이 줄여지고 이동도 제한된다. 그래서 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은 많이 합니다. 요새 뭐 산업화로 인한 여러분들 기름 유출 사건 많이 들어봤죠?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이런 남획입니다. 그래서 이 남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남획은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 유익을 위해서 마구마구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어 같은 경우도 이 남획으로 인해서 90% 이상이 감소했대요. 그래서 뭐 샥스핀 뭐 이런 거 막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 인간만을 위해서만 막 마구마구 잡아들이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외래생물도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블루길이나 여러 가지 베스나 그리고 황소개구리나 요새는 또 가재까지, 미국 가재까지 굉장히 이런 다양한 외래생물들로 인해서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도 외래로 가면 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잉어나 가물치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뉴트리아드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사례가 바로 아까 말라위 호수 같은 그 아프리카의 그 호수, 빅토리아 호수. 여기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슬립 루팡이라는 우리 유튜버가 만든 영상인데 이 영상을 한번 활용해서 한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친 탐욕은 언제나 화를 부릅니다. 영국인들의 잘못된 탐욕이 끝장을 내버린 수백 수천의 종들을 얽힌 안타까운 이야기 같이 확인해 보시죠. 때는 1900년대 중반, 지금으로부터 약 66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아프리카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따라서 아프리카 땅의 모든 토지는 영국의 소유물로 인정되는 시기였죠. 영국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의 땅을 두고 어떻게 더 이용해서 어떻게 더 개발하고 착취하여 최대한 많은 돈을 뽑아먹을까에 대해서 말이죠. 아프리카에는 여러 자원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영국인들이 가장 눈여겨본 것은 세 개의 대호수였으니 아프리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타가니카호, 말라위호 그리고 여러분도 말라위 그리고 빅토리아호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이 중에서도 길이 337km에 둘레만 3440km에 있는 단연코 아프리카 최대의 호수인 빅토리아호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호수는 다윈의 정원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생명들을 자랑했고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의 역사와 함께 대대로 진화하며 자라온 시클리드라는 특별한 어종의 물고기들은 아프리카의 자랑이었습니다. 이들은 25,000년간 호수의 터줏대감으로 서식하며 다양한 형태와 형형색색의 물고기로 분화되어 원숭아 시클리드는 큰 종의 수만 자그마치 400여 종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오늘까지도 이들은 아름다운 관상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호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시클리드의 종은 이 당시에 비하여 4분의 1에도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국인들이 자행한 참혹하고 끔찍한 행위 때문이었죠. 영국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더 가치 있고 더 상품성이 있는 더 많은 고기를 가지고 있는 어종을 증식시켜 돈을 벌자고요. 그래서 이들이 고려하기 시작한 기가 차는 어종이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나일퍼치라는 이름의 초대형 육식어였습니다. 나일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전투 생명체의 상징 나일강태생으로 최대 길이 2m에 몸무게 200kg 이상 아프리카 북부 원산의 초대형 육식어입니다. 이들은 단수 농어묵 어종으로 한국으로 치면 쏘가리나 꺽지와 비슷한 훌륭한 맛을 가진 것이 특징에 확실히 거대한 만큼 많은 양의 고기 또한 제공할 수 있었죠. 당시 나일퍼치를 이식하는 것에 생태학적으로 영국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요. 지금이라면 다른 나라 생태계 파괴를 타 국가에서 한 것이니 난리가 났을 일이지만 이 당시엔 식민지인데다가 환경보호의식 또한 상당히 미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인들은 현지 어부들의 경제적 목적을 이유로 이들의 영입을 가능합니다. 현재는 관상어와 생물학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시클리드이지만 당시 영국인들의 눈에 빅토리아호의 시클리드는 크기도 수율도 낮고 식용으로 도저히 쓸 수 없는 자보라는 결론으로 그 수많은 종의 물고기들을 쓰레기 취급하듯 바라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나일퍼치는 1950
1954년에 이르러 빅토리아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으니 우간다에서 출발한 나이펀치는 시계 방향을 따라 호수 전역으로 급속도로 빠르게 증식을 시작합니다. 바로 호수에 존재하는 기존의 포식자가 없었던 수많은 종의 토착 생물 덕분이었는데요. 나이펀치는 청소기 마냥 시클리드들을 먹어치워 400여 종 중 300여 종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수의 시클리드를 박멸을 저렇게 다 다양성이 지구상에서 없죠. 영원히 지워버린 것이죠. 언제나 생태계 교란 중의 존재는 수많은 비극을 동반하는 법. 시클리드가 사라진 빅토리아 호수에는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초식성의 시클리드들이 사라짐에 따라 조류와 수초가 미친 듯이 번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초가 썩어들어가기 시작하며 바닥을 뒤덮게 되고 바닥은 부패한 벌로 가득 차 생명이 드러날 수 있는 생태계 자체를 모조리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대량으로 증식한 녹조류는 엄청난 양의 산소를 내뿜게 되면서 호수의 물을 몽땅 썩어들어가게 되었죠. 초식성 시클리드의 멸종은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고, 그렇다면 육식성 시클리드의 멸종은 어떠한 결과를 낳았을까요? 육식성 시클리드들이 주로 먹던 것은 모기의 유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사라지자 가장 먼저 번성하기 시작한 것은 말라리아. 익히 알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유명한 말라리아였는데요. 굉장히 결론적으로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건 빅토리아 호수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었습니다. 기존에 작은 물고기를 잡던 아프리카의 어부들은 나이펀치를 잡을 만한 튼튼한 그물과 배도 없었고, 따라서 사냥을 즐기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었으며, 여기에 말라리아 잡류가 더불어 썩어버린 호수로 인해 온갖 수인성 질병과 수많은 피부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생태계의 붕괴가 멍한 인간들에게 돌아오는 결과를 빚어낸 바, 말 그대로 영국인들의 탈벽에 빚어낸 대참사의 대표적 예시로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서 전 지구에서 오직 빅토리아호에서만 존재하던 시클리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먹잇감이 사라지자 나이펀치들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하여 개체 감소와 함께 식량 부족으로 작은 크기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호황을 누리던 나이펀치 어업은 몰락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빅토리아 호수의 생태계는 붕괴하고 만 것이죠. 현 시점에서 빅토리아 호수의 나이펀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과 호수를 과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수를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리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진 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어떻게 보면 외래종으로,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조작으로 인해서 생긴 이 결과를 정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적인 의식들, 그리고 이 생명체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의식, 그리고 그런 시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생물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성 보존을 위한 활동들을 이제 조금씩 한다. 그래서 세계 자연보전 연맹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남획이나 벌목, 채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생물 다양성의 날을 지정해서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진짜 그 영상도 보셨듯이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이런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다양한 생명체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다양성 보전, 그 다음에 생명체에 대한 의식,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중요성들을 꼭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생명과학 진도는 다 나갔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들 추가해서 또한 영상으로 드리고 필요한 과제로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시험 잘 보시고 다음에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